안녕하세요. 인형치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의 신화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칼 융에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심리학을 빨리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심리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칼 융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빨리 그리스 신화를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한물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원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이트는 그 그리스 속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찾아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제자인 융을 통해서 그리스의 신화는 오늘날 심리학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융은 신화는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며 인간 무의식을 상징하는 보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신화들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영웅 신화 속에는 대부분의 영웅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는요, 태어나자마자 그 헤라 여신이 보낸 그 자객인 뱀을 그질해서 목졸아 죽일 정도로 괴력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영웅답지 않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영웅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삶에 비춰볼 때 내면의 영웅의 죽음으로써 개인이 드디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해선 어쩌면 2%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 2% 모자란 것이 채워준 게 바로 뭐냐면 그의 비참한 죽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영웅 신화는 오늘날 우리의 신화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 더군다나 우리의 상담 현장에서도 등장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은 말 그대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거의 아버지 포비아,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30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는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늘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고 또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상담실에 왔을 때 자기 가족을 표현했던 인형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미어캣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거대한 검은 황소가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놓여져 있는 인형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자기 주변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미어캣은 하루 종일 굴 밖에 나와서 늘 망을 보고 눈치 보는 동물입니다. 약하죠. 자신감이 없고 늘 불안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 경계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은 소는요, 고대 그리스에는 광포한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거세되지 않은 황소는 신적인 힘을 표현하는 도저히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한지를 이 인형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엄마는 돌입니다. 돌은 늘 그곳에 있지만 차갑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겐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임을 볼 수가, 엄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저는 이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게 했고, 이제 아들이 아닌 이제 한 남자로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치료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는 날, 저는 이 내담자와 함께 이제 마지막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이 지난밤 꾸었던 꿈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한참 메르스가 한국 사회를 뒤엎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메르스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 남성은 꿈속에서 친구가 메르스에 감염이 됐다는 말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의해서 메르스를 감염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메르스가 감염되자마자 곧바로 집에 와서 아버지를 메르스에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두 부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이 아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깝게 병원에서 메르스가 사망합니다. 다 꿈이죠. 자, 저는 이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남성이 가져왔던 최초의 그림은, 인형은 아버지 공포입니다. 이제 긴 상담을 통해서 비록 꿈이지만 드디어 아버지를 제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이 사회에 자유와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건너뛰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드디어 아버지를 건너뛰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꿈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는 상담을 종결할 때가 되었고, 이제 한 사람의 건강한 남성으로 자유와 독립의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